이렇게 색채감이 없고 변형이 없고 왜곡이 없는 사운드를 그대로 재생할 수 있는 인이어 이어폰이라 제나이저가 일냈구나. 네, 그게 딱 느껴졌어요. 딱 듣고 제나이저가 일냈다. 이거는 확실하게 제나이저가 일을 냈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셨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리고 저도 궁금했던 리뷰를 시작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유선 이어폰 리뷰를 해드릴 텐데요. 아마도 플래그십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플래그십 이어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 제나이저에서 이번에 플래그십으로 새로 나온 i900 인이어 타입의 유선 이어폰 최상급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저는 좀 일찍 받아봤고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참 즐겁게 들어봤습니다. 제나이저 측에서 제공을 해주셨고, 정말로 이걸 들으면서 뭐라 그럴까, 그 유선의 그 느낌? 음악 듣는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불태울 수 있었던 그런 이어폰이었어요.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때의 이 장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한테 이 장비가 어울릴지에 대한 것까지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들어볼게요. 자, 특징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800 모델의 상급으로 나온 i900이 되면서 제나이저의 새로운 인이어 모니터, 인이어 타입의 유선 이어폰의 플래그십이 됐습니다. 유선 인이어 타입이고요. 7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나이저의 고유의 7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고요. X3R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어쿠스틱 챔버와 웨이브 가이드를 함께 하고 있는 특수한 공명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특이한 유선 이어폰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되어 있는데, 통째 알루미늄을 이렇게 깎아내서 만든 방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드는 방식의 특이하게 제작되어 있는 그런 하우징을 갖고 있습니다. 5Hz에서부터 48,000Hz까지 재생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THD가 0.05%입니다. 엄청납니다. 물론 94dB의 출력 1kHz 기준으로 나타낸 거지만 0.05%면 엄청난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임피던스는 16ohm의 임피던스를 갖고 있고요. 커넥터 타입은 MMCX이긴 하지만 이게 살짝 다른 거예요. 또 Fidelity Plus라는 MMCX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나왔던 i300하고 이 제품에 맞는 특이한 MMCX 커넥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파라 아라미드 강화 케이블을 똑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흔히 얘기하는 이 소재가 방탄조끼에 사용되는 그런 섬유 재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적용을 했고요. 실리콘 팁은 총 6세트가 들어있습니다. 3개의 실리콘 팁과 그 다음에 3개의 3쌍의 그 폼 팁. 그래서 3쌍의 실리콘 팁, 3쌍의 폼 팁에서 총 6개의 팁이 준비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독일 본사에서 직접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제나이저가 직접 만드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그 근교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유럽 근교에 있는 나라에서 제작하는 게 있고, 일부 제품들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작하는 게 있었습니다. 있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런데 이거는 제나이저 본사에서 직접 만들고요.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네, 수작업.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약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1년에 단 800대밖에 생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희소성이 있어요. 연간 800대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거고요. 책정되어 있는 가격은 미국 달러로 치면 약 1,300불 정도의 금액.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40, 1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될 것 같아요. 160, 170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는 인이어 이어폰 장점과 단점, 이제부터 들어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은 아주 작은 크기면서 아주 큰 소리가 나오는
이어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실제 크기가요, 정말 작아요. 이게 저는 그림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게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i300의 모양하고 흡사한데요. 실제로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i300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예, i300보다도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있고, 은색이어서 조금 크다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귀 속 안으로 쏙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보고서 이렇게 작았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귀가 설상 조금 작은 크기를 갖고 있는 귀일 경우에는 이런 이니어 타입이 여기에 이 모양 때문에 장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 안에가 공간이 크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가 되게 작으신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 경우에는 이게 장착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장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소리를 크다고 얘기했죠. 얘가 무려 1V RMS를 갖고선 123dB이 나옵니다. 123dB. 엄청난 거예요. 1V RMS로 123dB이 나오니까 얘는 굉장히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핸드폰 기준으로 30에서 40% 정도의 볼륨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60%나 70%가 가게 되면 와, 커서 내가 듣기 부담스럽다 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감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서 사용하는 인이어 모니터, 연주자들이 사용하거나 가수가 사용하는 인이어 모니터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 무대 위는요, 정말 모니터 그 무대 위의 환경이 한 100dB 정도의 주변 소리들이 있거든요. 공연에서 나오는 스피커의 소리도 있지만 옆에서 연주하는 드럼 소리, 베이스 소리, 기타 소리, 그리고 기타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게 무대이기 때문에 100dB이 훨씬 넘는 소리가 나와야지만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주 좋은 성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작지만 아주 강한 출력을 갖고 있는 이어폰이라는 걸 첫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이 알루미늄 하우징의 고급스러움이에요. 이게 눈으로 실제로 보셔야 돼요. 이거 실제로 보시면 이걸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든 거거든요. 뭐라 그러더라? 이 5개의 5축으로 되어 있는 밀링 머신, CNC 밀링 머신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우징 만드는 데에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하우징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단단하고 견고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주물로 부을 경우에는 안에 기포라든지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알루미늄 블럭을 갖다 깎아서 만드는 거기서 나오는 이 고급스러움, 그리고 소리적인 이점들도 여러 가지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물로 보게 되면 그래, 내가 비싼 거 샀구나 라는 게 그냥 딱 느껴질 정도. 어떻게 보면 이 알루미늄 하우징의 이 모습이 약간 보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스러움을 두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사람 귀에 잘 맞는 이어 팁을 같이 동봉을 했다는 거예요. 이어 팁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어 팁을, 귀에 맞지 않는 이어 팁을 선택을 하고, 이어폰을 정말 못 듣겠어. 이어폰 너무 베이스가 너무 많아. 이 이어폰 베이스가 다 빠지고 고음만 찰랑찰랑거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경우에 그분들의 잘못 들었다기보다는 그분들한테 기본으로 제공했던 그 이어 팁이 그분 귀에 안 맞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귀에 잘 맞을 수 있는 이어 팁들을 동봉하는 건데, 제나이저가 이런 거에 조금 야박했었죠. 타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여러 종류의, 그렇죠?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이어 팁을 제공해서 귀에 맞도록 쓰게 했는데, 또 너무 많은 종류를 주게 되면요, 또 선택장애 오는 분도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나한테 맞는 거야? 이런 걸로 고민할 수 있는데, 요번에 동봉된 6개의 세트는 지난번 i300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귀에 정확하게 잘 맞을 수 있는 애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팁 같은 거를 하나 더 보내줬는데, 제나이저에서 이 이어 팁을 바짝 안쪽에 넣어서 하는 경우는 구멍이 여기 안에 모양과 이 커널 안에 들어가 있는 노즐의 깊이가 귀에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어팁의 노즐을 깊게 안쪽으로 박을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빼서 설치할 수도 있게 해놨어요. 두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어팁이 디자인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귀 속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서 이어 커널을 막아야 되는 상태에서는 이어팁을 조금 바깥쪽으로 빼놓고선 집어넣을 수 있게 해놨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입구 쪽만 막아서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뒤쪽으로 바짝 밀어 넣어서 조금 큰 이어팁을 껴서 귀를 잘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모두 다
사용 가능하도록 이번에 특수하게 나왔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꼭 귀에 딱 맞는 이어팁을 선택하시고 그것으로 들으셔야지 좋은 소리를 경험할 수 있고, 제가 얘기하는 이 장점들 그대로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요, 케이블을 3개를 줍니다. 이 부분을 장점 놓을게요. 2.5mm, 3.5mm, 그리고 4.4mm의 케이블 3세트를 줍니다. 그 모두 다 이게 같은 크기,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같은 품질의 케이블인데 커넥터를 3개 타입을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4.4 같은 경우는 밸런스 케이블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밸런스 효과를 누리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을 경우, 그런 앰프가 있을 경우에 또 다른 소리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 거, 그 부분도 장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계속 소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뽑은 첫 번째 소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읽을 것 같습니다. 찌그러짐이 아주 적습니다. 제가 귀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짐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찌그러짐을 확인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사인 웨이브라는 거 틀고선 이렇게 좀 볼륨을 높여서 기계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 대역대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파수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파수 외에 다른 주파수가 나와요. 그게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에요. 나는 퓨어톤을 쐈는데 퓨어톤과 관계없는 다른 주파수들이 생성되는 현상, 그게 디스토션이라는 것이고 그게 THD라는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THD는, 이 제품은 THD가 94dB로 재생했을 경우 0.05%입니다. 이게 정말 낮은 거예요. 0.05%면 그냥 이어폰이나 헤드폰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헤드폰에서는 가끔씩 있을 수 있는데 이어폰에서는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아주 낮은 THD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 저도 들으면서 야, 이렇게 깨끗하게 재생이 될 수도 있구나, 사인 웨이브가. 네,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왜곡이 하나도 없는 아주 퓨어한, 그게 스펙에 나오는 THD 0.05%라는 것이 정말로 청감상에서도 느껴지는, 가짜의 뻥 스펙이 아니라, 스펙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귀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깨끗함을, 디스토션 없는 그런 정교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저는요, 제가 느끼기에 아주 정교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어폰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약간 이어폰의 그런 거였어요. 지금도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어떠한 커스텀 이어폰 회사하고 제품을 조금 만들고는 있지만, 그때 꿈꾸는 그런 왜곡이 없는 정교한 그런 소리, 이게 정교하다는 게 뭐냐면요, 소리가 이렇게 좀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좀 한쪽에 편향된 소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어폰에서 만들어내는 소리가 정확하고 정교하면 어떤 음악의 장르든지 간에 그 녹음되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재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스튜디오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막 정말 작은 스피커인데 한 대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하는 그런 스튜디오 모니터들이 있어요. 이건 하이파이용도 아니고 정말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듣는 스피커인데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뭐냐면 그런 스피커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정확함과 정교함이에요. 정확하고 정교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음악을 틀더라도 그 음악에서 의도한 소리가 그대로 재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 느꼈을 때는 진짜 이거는 스튜디오 엔지니어가 듣는 그런 스피커의 소리같이 느껴졌어요. 너무 정확해요, 소리가. 표현되는 거가 왜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형이 없어요. 왜곡과 변형, 색채감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색채감이 없는 굉장히 크리스탈 클리어한 완전 투명한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봤을 때 유리창이 약간 색깔이 대부분의 유리창이 굉장히 색깔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게 되면 세상의 색깔이 조금은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저도 안경을 썼지만 이 안경에도 약간의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안경을 썼을 때 조금 제가 바라보는 색깔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있는 유리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리를 들어보면 진짜 맑고 투명한, 완벽한 투명한 그런 유리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제가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정확하고 정교한 그런 사운드.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스튜디오 모니터다. 이거 들으면서 제가 소파에 누워서 이거 음악을 감상하는데 그냥 잠들었어요. 그냥 너무 편안하고 그래 내가 듣던 음악이지. 그냥 듣다가 그냥 한 열 몇 곡을 그냥 이렇게 자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잤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음악을 쑥 한 열 몇 곡을 들었어요. 보니까 열 몇 곡 다 지나갔더라고요. 제 그 레퍼런스 곡이 다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너무 편안했어요.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색채감이 없고 변형이 없고 왜곡이 없는 사운드를 그대로 재생할 수 있는 인이어 이어폰이라 제나이저가 일냈구나. 네, 그게 딱 느껴졌어요. 딱 듣고 제나이저가 일냈다. 이거는 확실하게 제나이저가 일을 냈구나.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 제 귀에만 그렇게 들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꿈꾸던 약간 그런 이어폰이었어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점은요. 고음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하면서 고음을 굉장히 좀 많이 듣는 편이고 고음에 쏘는 소리라든지 고음이 튀어나온 소리들을 좀 많이 싫어해요. 제 귀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귀가 좀 고음 쪽에 민감하게 고음이 좀 튀거나 뾰족하게 올라왔거나 하면 저는 굉장히 그게 제 귀에 거칠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혐오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많이 사인 톤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8kg 이상에서부터 한 17kg까지 뭐 17kg 이상은 제가 잘 못 들으니까 제 나이에서 8kg부터 17kg까지 듣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완벽해요. 완벽. 예. 거기에 고음은요. 튀어나온 부분도 없고 레벨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고 일정한 톤 밸런스로 그냥 쭉 해서 17K까지 딱 나오는 걸 딱 듣고선 그냥 딱 제가 그냥 제나이저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예전의 제나이저가 아니에요. 제나이저가 예전에는 다이나믹한 저음을 갖고 있는 약간의 젊은 취향의 그런 소리이거나 또는 완전히 조금 뭐 하이피델리티용 초고역의 소리들만 막 이렇게 좀 잘 나오는 그런 애거나 약간 좀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애들이 좀 있었고 그 중간대의 밸런스를 잘 맞춘 게 HD600 같은 헤드폰이었던 것이죠. 근데 HD600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주 고역대 8kg 이상대의 그런 고역은 그렇게 해상도가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서는 되게 뛰어난 소리가 나오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 잘 잡혀 있고 소리적인 성향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정도의 이 가격에 이 정도의 밸런스를 갖고 있는 애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가격대에서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그런 애들도 보통 한 8kg 이상, 10kg 이상대 소리를 들어보면 좀 아쉬워요. 네, 뭐 데피니션도 거기서는 좀 떨어지고 그런 조금 피크는 아닌데 이렇게 좀 드롭이 조금 많이 있고 좀 빠지는 대역대가 조금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없어요. 8kg 이상에서부터 한 17K까지 그냥 완벽해요. 예, 듣고선 제가 해외 유튜버가 이렇게 표현한 걸 봤었어요. 뭐 그래도 좀 저음이 되게 박시하고 뭐 고음 쪽의 표현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걸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유튜버를 다시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그래도 좀 잘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어팁을 잘못 선택했구나. 저 사람 귀에는 좀 잘 안 맞는 이어팁을 끼고선 좀 들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분한테 이메일 써주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그 고음은 8kg 이상은 거의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그래서 전 듣고선 이게 이 제나에서 얘기했던 그 챔버를 만들고 그 안에 3개의 작은 챔버를 통해서 고음역대의 고음역대의 왜곡을 해결했다. 그리고 그 챔버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에 일종의 웨이브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 웨이브 가이드로 파형을 펴서 파형을 펴서 앞으로 노즐로 나갈 수 있게 해놨다는 그 알루미늄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챔버와 그 웨이브 가이드가 확실히 여기서 동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작은 사이즈에서 그 웨이브 가이드는 낮은 저역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고역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항상 모든 제품들, 특히 이어폰에서의 모든 제품들은 고역의 컨트롤, 고역의 정리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피크가 들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8kg 이상대의 그 소리가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완벽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 장점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저음 쪽 얘기를 할게요.
요 저음도 제가 사실은 추구하던 저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인이어를 끼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이 저음의 소리가 unrealistic하게 저음이 나온다. 실제 같지 않은 저음이 나온다. 스피커와 비교하게 되면 스피커에서 이런 저음은 조금 말이 안 되지 라는 게 이어폰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어폰으로는 서브우퍼가 내기도 힘든 그런 저역대가 귀에서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음이 이어폰에는 나오는구나. 스피커에서는 구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제 믹싱을 하거나 뭐 이런 시스템을 구현을 하거나 공연장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시스템 설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어폰에서 듣는 그런 저음은 너무 unrealistic,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인 저음이에요. 이거는 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스튜디오에서 믹싱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을 거를 예상을 하고 저음을 믹싱하지 않아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를 예상을 하고 저음을 믹싱을 하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저는 항상 인이어 타입의 이어폰에서 나오는 저음은 조금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제나이저도 과거에 좀 그런 제품들이 있었죠. 제나이저가 확실히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네, 스피커에 저음 듣는 것 같아요. 특히 좋은 아주 고급의 스피커에 서브우퍼가 받쳐져 있는 형태, 서브우퍼가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이 밸런스를 너무 잘 잡은 거죠. 고급의 스피커에 서브우퍼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딱 서브우퍼의 소리가 딱 받쳐줬을 때 나오는 그 현실적인 저음 있죠. 그게 나와요. 너무 정리 잘했어요. 너무 정리 잘했어요. 사실 요 뒤에 보면 이 공기를 빼주는 그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이 구멍이 아마도 이 너무 과한 저음들을 좀 빼줄 수 있는 뭐 이압 해소 홀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저음들을 조금 빼주면서 굉장히 좀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저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홀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먹혔어요. 이것 때문에 듣는 게 달라요. 스피커에서 들었을 때의 그런 저음, 그리고 정확성이 있는 저음, 너무 과하지 않으니까 되게 정확하게 표현되는 저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음도 색채감이 전혀 없고 진짜 있는 그대로 믹싱 엔지니어가 믹싱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저음이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요, 저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제나이저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런 스타일의 저음을 제가 버렸다고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 저음의 느낌은 약간 HD 600의 느낌이에요. 라이브 사운드에서 HD 660S 같은 경우 좀 라이브 사운드에 큰 대형 스피커가 빡빡빡빡 때려주는 그런 느낌이 헤드폰에 나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 믹싱하는 그 느낌과 비슷하게 660S를 쓰는 경우는 있다고 했었죠. 600 같은 경우는 그런 저음 나오진 않지만 헤드폰 앰프를 되게 잘 썼을 때 되게 정확하고 단단한 저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제나이저 600의 헤드폰 앰프를 써서 단단하고 잘 정리되어 있는 소리가 기본으로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모멘텀 시리즈에서 나오는 그런 저음들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요. 모멘텀 시리즈에서 나오는 조금 그런 거랑 거리감이 있고 오히려 HD 600이라든지 800, HD 800에서 나오는 저음인데 그 저음이 약간 헤드폰 앰프를 좋은 걸 잘 썼을 때 나오는 그런 저음 있죠.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나이저가 플래그십을 내면서 이 밸런스를 정말 잘 찾았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과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되게 정확한 저음을 찾으려고 노력한 게 티가 났습니다. 과거에 있던 모멘텀 시리즈들이 갖고 있던 그런 다이나믹한 제나이저스러운 저음은 살짝은 없어지지만 그렇지만 그거 이상의 더 좋은 것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음 대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음 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목소리 표현과 악기들의 그 선명성, 데피니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칭찬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이거 적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칭찬해도 되나? 목소리도 남성 목소리대로 좋고 여성 목소리는 여성 목소리대로 좋고 악기는 악기대로 다 선명하게 다 들리고 그냥 이렇게 다 분리됐어요. 음악을 듣는데 목소리가 보컬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악기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악기들이 다 하나하나가 되게 명확하게 다 잘 들려요. 예를 들면 드럼을 탁 친다고 하면 드럼의 이 하이햇에서 나는 그 느낌의 위치가 정확하게 들리고 스네어를 쳤을 때 이 스네어의 느낌,
킥이 쿵쿵 해주는 킥 느낌 하면서 돌리다가 크래쉬를 딱 쳤을 때의 크래쉬의 위치와 텀의 위치가 되게 명확하게 딱딱딱딱 들려요. 그러니까 중음에서 나올 수 있는, 꼭 저음만이 아니라 중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리들까지도, 목소리까지도, 악기들까지도 되게 정확하게 잘 표현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되게 투명한, 되게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중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것 같은데 치차름 대역대 있죠. 6.3kg에서 한 8kg 대역대는 일부러 살짝 볼륨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치차름, 입에서 나는 칙칙칙칙칙 거리는 소리들, 시블런스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들은 살짝 빠질 수 있겠는데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오히려 장점을 놨습니다. 보통 거기를 줄이라고 하면 4dB에서 6dB씩 확 깎아버려갖고선 거기가 소리가 쑥 빠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 i900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dB 정도만 싹 내려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치차름이 좀 도드라지지 않으니까 치차름이 많이 있는 그런 앨범들을 듣더라도 그렇게 치차름 소리가 그게 과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얘기를 하자면 해상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프리즘처럼 깨끗하게 보이는 거에 그 카메라의 초점이 좀 잘 안 맞춰지면 약간 뿌옇잖아요. 그게 아니라 카메라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지면 모든 게 선명하게 쫙 보이죠. 그쵸? 그런 거를 해상도라고 표현하거든요. 해상도인데 이어폰에서 그냥 감히 말씀드릴게요. 초고 해상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보통 이 초고 해상도는 고음 쪽만 그렇게 잘 해상도가 좋고 중역 대랑 중음 때는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제품이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저음에서부터 고역까지, 특히 초고역 대 8kg 이상 때는 더 좋게 나오는데 해상도가 너무 뛰어나서 듣는데 목소리와 리버브, 그러니까 목소리 뒤에 있는 그 울림 소리 있죠. 공간에서의 울림 또는 리버브 머신을 통해서 만드는 그 울림 소리가 복잡한 음악 속에서도 다 들려요. 다 들려요. 그래서 보면서 들으면서 제가 많이 듣는 게 다이아나 노래랑 마이클 부블레 거 많이 듣는데, 그런 거 듣게 되면 이제 피아노나 다른 클래식 악기들과 함께 연주를 하고 콘트라베이스 연주를 하면서 목소리를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그 잔향 소리들이, 그 피아노가 굉장히 이제 많은 음역대를 같이 연주하기 때문에 목소리랑 같이 부르게 되면 목소리도 튀어나오기 어렵고, 그 피아노 소리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목소리 뒤에 있는 울림의 소리가 보통 피아노의 서스테인 소리에 묻혀서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목소리의 울림도 너무 명확하게 잘 들리는 거 보고선 이 해상도가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 너무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장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극강의 밸런스를 찾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저 같은 엔지니어 강력 추천합니다. 저 같은 엔지니어 강력 추천합니다. 이걸로 하면 그냥 여러분들 믹스할 때 그 소리 그대로 다 느끼실 수 있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이걸로 음악을 만드시는데 밸런스 잡아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사운드, 내가 스피커에서 이 소리를 만들어야지 하는 그 사운드 그대로 들으면서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굉장히 만족할 만한 사운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아주 고역의 그런 디테일한 소리까지 잘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네, 이어폰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음에서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는 이어폰이기 때문에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거고요. 그리고 무대에서 하시는 연주자들, 가수분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가수와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시는 연주자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드럼의 그 큰 사운드도 이기면서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정확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어폰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필드에 쓸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갖고 있는 이어폰이라는 것을 마지막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예,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뽑은 단점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케이블 노이즈입니다. 케이블을 다룰 때 노이즈가 들립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커스텀으로 나와 있는 케이블, 뭐 꼬임이 좀 많이 돼 있는 그런 케이블들을 사용을 할 경우에 이런 노이즈들을 해결할 수 있죠. 그런 케이블들이 보통 이렇게 핸들링 노이즈, 이런 케이블 노이즈들이 조금 중간에 올라오면서 소멸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블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서 케이블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이 소리가 그대로 귀에 전달이 됩니다. 이건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이거는 800도 그랬거든요. 800도 그랬기 때문에 800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가 그대로 900에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마도 이 케이블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케이블에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케이블 타고 들어오는 거여서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점이 이거와 연관되는 것인데요. 이 MMCX 커넥터가요, 저도 i300 할 때 잘 몰랐는데 호환이 안 돼요. 이게 이 MMCX가 피델리티 플러스 MMCX라고 얘네들이 표현을 했는데 MMCX에서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나이저에서 제공하는 이 케이블 외에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아쉬워요. 이게 사실 제일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이 케이블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제거를 하려면 케이블을 바꿔야 되는데, 케이블을 바꾸려면 커넥터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커넥터가 맞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 피델리티 플러스 MMCX 커넥터 타입으로 나오는 케이블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케이블 중에서 좀 꼬임이 많이 있고 한 케이블들을 좀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핸들링 노이즈, 케이블 노이즈가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기본 동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왜 MMCX를 자기네들 뭐 피델리티 플러스 MMCX라는 뭐 이런 특수한 걸 했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호환성이 떨어지는 거는 잘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고 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단점 두 번째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도 이 케이블입니다. 계속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어 후크라 그러죠. 이어 후크, 이 바늘 모양으로 생긴 이 이어 후크가 있는데, 이 후크가 지금도 계속 제가 만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놓으면 아까 처음에 한 거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뒤에가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를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모양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빼려고 빼게 되면 다시 이 모양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펴져요. 이렇게 펴지면서 모양이 또 바뀌어서 요거를 또 다시 이렇게 착용하려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착용을 하는 순간 뒤가 또 떠요. 그래서 또 눌러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어 후크가 펴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것을 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직선으로 조금 펴지려는 성질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어요. 이어폰을 꼈다가 뺐다가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꾸 풀리는 거예요. 자꾸 풀려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워서 여러분들과 이런 것을 단점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의 단점은 마이크가 없어요. 아쉬워요.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생활을 하다가 전화가 왔단 말이죠. 빼야 돼요. 빼서 다시 해야 돼요. 왜 마이크를 안 해줬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이어폰 자체가 원래 이런 이동용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이 피델리티 그런 하이파이용 또는 극강의 모니터링용, 무대에서 쓰는 가수나 무대에서 쓰는 연주자용 이런 걸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지금의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 나왔다면 어느 누가 사용을 해도 다 만족할 만한 사운드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걸 평소에도 많이 듣고 다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케이블 3개나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케이블 3개를 줬을 때 하나의 케이블 정도는 플레이 스탑 버튼이 있고 마이크 정도 있는 거, 전화 오면 띵 눌러서 마이크 전화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게 어려워요? 이게 옵션이 나왔나요? 혹시? i900용 그런 케이블? MMCX, 피델리티 플러스 MMCX 타입의 커넥터를 갖고 있는 마이크 내장형 케이블이 있나요? 그거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모바일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좀 아쉬웠어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뽑은 마지막 단점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소리적으로 아주, 왜냐면 이게 150만 원, 160만 원 하는 아주 고가의 이어폰이니까 소리적인 밸런스적인 데에서 주파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 귀에는 조금, 정말 아주 조금 과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이어폰에서는 전 얘기 꺼내지도 않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일반 이어폰이면 그냥 완벽, 넌 손댈 거 없어 라고 하겠지만, 이게 150, 160만 원 하니까 말씀드리면 5kHz 근처가요, 한 1에서 2dB 정도 높아요. 정말 살짝 높은 거예요. 5kHz 근처가. 솔직히 이 금액대가 아니면 말도 안 꺼내요. 근데 이 금액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5kHz가 1에서 2dB 정도 살짝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귀에 거슬리지는 않지만 또 완벽함을 추구한다면, 네, 그 부분을 조금 터치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주 조금의 아쉬움. 네, 그렇게 해서 단점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장점과 단점 뽑아봤습니다. 장점이 우세하죠. 네, 장점이 우세한데, 이거는 제가 제나이저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나이저 제품들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리뷰 안 한 제품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나이저 제품들도 제가 진짜 솔직하게 까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제나이저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프로 시장에서는 방송국 가면 다 제나이저 쓰니까, 방송국 프로 시장 중에서도 하이엔드급 프로 시장은 다 제나이저 쓰거든요. 무선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이런 핀 마이크까지 다 제나이저 쓰고, 제나이저가 없는 데가 없죠. 헤드폰 이런 데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프로에서도 워낙 잘 쓰는 거에서 제가 굉장히 익숙한 제품이고, 그러면서도 이런 하이파이 시장 또는 일반 컨슈머 시장에서도 제나이저가 이렇게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기쁘고 제나이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제품을 그냥 들었을 때, 과거에 제가 제나이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고, i300에서 어쩌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런 거 그냥 다 잊고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제작하고 있는 이어폰, 네, 제 커스텀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주고 계시는 그 회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제 걸로 만들고 있는 이어폰의 그 타겟 소리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좀 놀랐어요. 들으면서 이거 내가 계속 그 회사랑 조율하면서 원했던 그 밸런스, 그 사운드, 그 타겟, 그게 여기에 그냥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조율도 하고 케이블도 바꿔보고 모두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 소리를 만들어내야지 하는 그 소리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그냥 전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엔지니어로 얘기하면 엔지니어로 살만합니다. 네. 아주 비싼 이어폰인 건 맞아요. 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모니터 스피커에 한 500~600만 원 정도 투자할 그런 여력이 있으시다 한다면, 이어폰에 한 150만 원 정도 쓰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게 최신에 나와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예. 그 정확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에서 듣던 그 사운드를 노트북이나 움직이는 환경에서 또는 다른 현장에 나가서 그 사운드 그대로를 들으면서 작업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네, 단점이 없는 제품은 아니지만 케이블 문제만 좀 해결하면 정말 괜찮은 이 제품 i900 모델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권유는 엔지니어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엔지니어들 말씀을. 자, 일반인들 분들한테는 좀 비쌉니다. 네, 좀 비싼 제품입니다.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극강의 해상도, 이렇게까지 너무 정확한 사운드가 필요할까? 어떤 분들은 너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부담될 수도 있어요.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이 잘 못 된 앨범 있죠. 앨범이 조금 녹음이 좀 거칠게 되거나
그런 앨범들은 티가 나요. 이걸로 들으면 그냥 그 안 좋은 그대로 들립니다. 안 좋은 그대로 들려요. 과거에 녹음이 잘 된 앨범들은 좋게 들리겠지만 녹음이 좀 잘 안 된 앨범들은 안 좋게 들리고요. 그리고 MP3 다 구별돼요. 손실형 음원들 있죠. 이 이어폰으로 다 구별돼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실형 음원이냐 이게 무손실 음원이냐 이 이어폰으로는 제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그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맨날 MP3 듣는데 야 그러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MP3 듣시는 분들한테 굳이 이것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해상도가 뛰어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뭐 연간 800대밖에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몇 대나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연간 800대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구하기도 힘들겠지만 극강의 정확도를 생각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천을 드리고요. 단순하게 그냥 나는 MP3 정도 들으면서 좀 좋고 비싼 거 없어 라고 하신다면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그 MP3의 손실이 되는 그 부분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어폰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i900 모델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정식 출시는 한국에 안 됐습니다. 사전 예약 중이고요. 한국에서 이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연간 800대밖에 생산되지 않는 수공으로 만들어진 독일 본사에서 수공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 제품을 만들고 나면 그 만든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카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 자동차 보면 엔진을 어셈블리 한 사람의 사인이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것을 만든 사람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카드가 같이 동봉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아마도 사전 예약을 하거나 미리 오더를 하셔야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구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매력적이고 확실하게 제네이저가 플래그십으로 방점을 한번 빡 찍은 그런 제품임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별거 리뷰가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길게 나왔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되는 리뷰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간 800대밖에 생산되지 않고 제네이저가 수공으로 만든다는 그 무시무시한 이어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그런 리뷰였길 바라고요. 이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음감 생활에 발전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